집안 대대로 마을의 성황당을 지켜온 당주 집안의 장손이지만 정작 귀신은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인 천박사. 그는 온갖 잡기술을 가진 파트너 인배와 함께 여기저기서 퇴마를 한다며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 보는 능력을 가진 미스테리한 여성 유경이 천박사를 찾아와 여동생이 귀신에 빙의됐다며 해결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수락한 천박사는 유경의 어린 동생을 만나 자신의 행위는 다 가짜이며 자신의 진짜 목적은 유경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유경의 동생을 달래지만 그 순간 귀신에 빙의된 목소리로 유경의 동생이 말합니다.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사기를 치는구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박사는 사기꾼 퇴마사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영화는 천박사의 진짜 사연을 보여줍니다. 사실 천박사의 할아버지는 마을의 당주였는데 신령이 되려는 사악한 악기 범천을 설경에 가두고 천박사의 동생과 함께 사망합니다. 천박사는 할아버지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 퇴마사 행세를 하고 악기 범천을 찾아다닌 것이지요. 이제 범천은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설경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유경을 이용해야 하고 천박사는 복수를 위해 유경과 함께 범천 퇴치에 나선다는 스토리입니다.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후레샤의 웹툰 빙의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작 웹툰을 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순수하게 영화만 평가하겠습니다. 사실 매력적인 기획의 영화는 아닙니다. 이미 강동원 배우는 전우치에서 능글능글한 망나니 도사를 연기했고 검은 사제들에서는 구마 행위에 참여하는 신학생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원이 연기하는 사기꾼 퇴마사가 진짜 악령을 만난다는 설정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감독도 강동원에게서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뽑아내려고 노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강동원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다 많이 클로즈업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감독의 그런 의도는 성공했고 강동원의 아름다운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원없이 보는 것만으로 영화값이 아깝지는 않지만 그만큼 스테레오 타입의 캐스팅입니다. 굳이 선택하자면 강동원의 연기와 캐릭터는 검은 사제들보다 전우치에 가깝습니다. 천박사의 장르 자체가 오컬트 영화인지도 의문입니다. 천박사에는 진짜 악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허준호가 연기하는 범천은 악령에 가까운 악당이지 진짜 악령은 아닙니다. 영화의 톤 앤 매너도 밝은 편입니다. 하이라이트 역시 퇴마 행위보다는 무협에 가까운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컬트 장르는 최근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이지만 천박사는 애초에 그것을 소재로 활용할 의도만 있을 뿐 오컬트 영화로서 진지하게 접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오컬트 영화인 변신에서 악령에 빙의되는 역할을 연기했던 조희연 배우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역할로 캐스팅된 것은 그러한 감독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결과지만 그럼에도 저는 영화를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영화가 접근하는 무당의 세계는 서구의 현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리스 신화 세계의 현대 후손을 다룬 퍼시 잭슨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은 특별 출연한 박정민이 연기하는 선녀무당과 그가 모시는 선녀가 접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즐거웠고 이 세계관이 보다 많이 등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선녀 역할로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 출연합니다. 만약 천박사가 창조한 이 무당 판타지 장르를 즐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관객이라면 영화도 즐겁게 느껴지겠지만 만약 이것을 유치하다고 느낀다면 영화 역시 만족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저는 애초에 천박사에 어울리는 포맷은 오히려 드라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천박사의 러닝타임은 98분으로 상업 영화의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최근 영화들의 길어진 러닝타임 경향에 비해 무척 짧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할 말만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드라마의 첫 회와 마지막 회만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양한 무당의 세계관을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흥행 여부에 따라 속편이 제작되거나 프랜차이즈로 발전한다면 보다 다양한 무당과 신들의 세계를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사실 천박사는 타이틀도 빙의에서 천박사와 사라진 설경,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로 두 차례 바뀌었는데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타입의 타이틀로 바뀌었지요. 영화의 톤 앤 매너를 고려하면 바뀐 타이틀이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김성식 감독은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에 조감독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두 감독의 연출부를 모두 경험했는데 인터뷰를 보면 VFX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감독입니다. 연출력만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봉준호 감독이 역시 자신의 조감독 출신이었던 유재선 감독의 잠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김성식 감독에게 시나리오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특히 천박사에게 퇴마를 의뢰하는 부부로 출연하는 박명훈, 이정은 커플은 노골적으로 영화 기생충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박정민은 헤어질 결심에 출연했던 배우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의 안개 배경 역시 헤어질 결심을 연상시킵니다. 또 최근에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병희 배우가 범천의 오른팔인 활행이를 연기하고 밀수에서 억척이 역할을 연기한 주보비 배우가 같은 제작사의 작품인 천박사에도 출연합니다. 참고로 제작사인 외은혜강은 류승환 감독과 그의 아내인 프로듀서 강혜정의 영화사고 둘은 이 영화의 제작자입니다. 또 지금 우리 학교는의 조희연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와 담보의 박소희 그리고 박경애 등 개성 있는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눈이 즐거운 편입니다. 무엇보다 천박사의 조력자로 출연하는 이동희, 김종수, 이솜 배우는 속편이 제작된다면 유경의 귀신 보는 능력을 활용해 진짜 테마팀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는 이스터에그에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흥행 결과로 다양한 무당의 세계와 신들이 활약하는 속편이 나오길 바랍니다.